윤 대통령이 다음 달 말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 언론은 국빈 방문 성사가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이후에 이뤄진 점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일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열릴 거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도 나오고 있죠.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이것 때문에 배상안 발표를 서두른 건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또 쌍특검 소식 말고도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뉴스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 뉴스픽 5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정상회담의 대가, 진로 모색, 탈의실도 털렸다, 2천만 원 구형, 우길기를 막아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26일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인 국빈 방문입니다. 백악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Also, as you saw this morning, we announced that President Biden and First Lady Jill Biden will host President and First Lad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a state visit in the United States. 그동안 관련 보도가 나와도 아직 협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던 대통령실, 이번엔 인정했습니다. 사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주말 미국에 직접 갔을 때부터 한미 정상회담 발표가 이제 임박했다는 전망은 나왔는데요. 막판 조율을 잘 마친 김 실장은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이번 국빈 방문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확장 억제, 다시 말해서 핵 우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거기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토의를 할 것이고요.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볼 생각입니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현재 언론들은 정부 관계자의 말이라면서 삼성과 SK그룹,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투자를 한 게 이번 국빈 방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말에서도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For example, the ROK has invested tens of billions of dollars into the United States. These are investments that will bring our two countries even closer together, help strengthen our supply chains, and give our economies a competitive edge.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두 번째로 국빈 방문을 하는 외국 정상이 됐습니다. 물론 미국이 그 대가로 또 다른 제산서를 내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논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반도체 지원법입니다. 최근 급부상한 반도체 지원법의 경우 지원금을 받는 조건을 까다롭게 해놔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겐 족쇄와도 같은데요. 미국이 강요할 경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외교적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한국을 최대한 예외 조항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 중국 투자를 점진적으로 줄이긴 줄여야 될 텐데 당장 짧은 시간 내에 줄이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줄여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또 장기적으로는요. 이 적성 우려 국가에 대한 어떤 투자 제한 조치 이거는 장기적인 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이 인도라든가 유럽과 같은 다른 생산 기지를 좀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필요하다고. 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저 울체커가 집중하려는 부분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발표한 뒤 한미 정상회담 발표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가 주목한 거기도 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맞선 삼각 공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한 걸로 전해진다. 이렇게 어제도 전해드렸죠. 장피에르 대변인은 오늘도 한일의 협력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이는 한미일 삼국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거라고 했습니다. 김성한 실장은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별개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가 물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런 어떤 조건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것과 관계없이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은 별개의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 역시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이 16, 17일로 그 시기를 못 박아 보도한 데 이어 NHK도 다음 주 후반을 언급했습니다. 이 달력을 보니까 비슷한 때를 지목한 건데요.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 대표도 여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다음 주 후반에라도 윤 대통령과 회담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이 야마구치 나소 공명당 대표는 양국 관계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을 맞았다. 이렇게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상회담의 마중물이 됐다고 할 수 있는 이번 정부 발표 배상안, 피해자들과 그 지원단체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너무나 좀 치욕감을 사실 느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일본행 정상회담 티켓의 값이 대가가 이렇게 크게 이분들이 평생을 걸쳐서 싸워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어떤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한 이런 투쟁이 이런 식으로 되려야 되는 것은 저는 정말 너무나 심각한 의미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계속해서 최악의 굴욕 외교라고 지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배상안 사실상의 대일 항복 문서라고 규정했습니다. 일본행 티켓을 위해서 피해자를 제물 삼는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불역적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규탄 결의안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토요일, 그러니까 11일이죠. 강제동원 배상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범국민 규탄대회에도 참석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이 철회 요구에 맞서 오히려 굳히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이 오늘로 비대위원장에서 내려온 정진석 의원, 어제 설명드린 이 문희상 안에 알파를 더해서 새로운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특별법, 정부의 이번 배상안을 법원의 판결을 아직 받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1월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피해 당사자는 거의 세상을 떠나 1,800여 명밖에 안 남아 계시고 그 유족들조차도 평균 연령이 80살을 훌쩍 넘긴 마당에 마지막으로 특별법에 기대해보자는 마음이 15명의 문제보다 더 절실했기 때문에 이사장을 지지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그만큼 초조합니다. 그런 피해자들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법 제정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이 일본 가해 기업에 대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도록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피해자들의 동의도 못 구한 상황에서 지나친 젠걸음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쉽사리 나오지 않기 때문일까요? 대표적으로 이 수출 규제가 있죠. 이제 협의만 시작한 상태인데요. 우리 정부가 이미 협의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의를 시작하면요, 내용에서 이거는 역시 안 되겠네라는 결론도 나올 수 있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칼자루를 계속 일본이 지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가 아니라고요. 외교라는 것은 외교가 아니죠. 잠깐만요. 합의를 해서. 네, 두 번째 픽은 진로 모색입니다. 이른바 무더기 이탈 사태로 인한 민주당의 내홍 속보, 오늘은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이죠. 더 좋은 미래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앞서 3월 국회를 열어놓고 이 2박 3일 베트남 워크숍을 가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죠. 가서 당의 진로 모색에 대해 하루에 4-5시간씩 토론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나온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당이 분열 위기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하며 민주당의 단결을 위해 당내 여러 의견 그룹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의 불신 해소와 혁신을 위해 적극 나서 주십시오.
네, 오는 15일에는 이 대표와 아예 간담회를 열고 갈등 봉합 방안과 당의 진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입장문 내용부터 이 간담회까지 일단 이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보이죠. 여기에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길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더기 이탈표를 조직한 모임으로 지목되면서 2주 연속 예정된 세미나도 취소해 왔는데요. 어제 만찬 회동을 가진 데 이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 회동에서 이제 할 말은 하자, 공론화할 것은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갈수록 높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 민주당으로 가야 됩니다.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으로 가면 안 되고 민주당을 위한 이재명이 돼야 돼요. 옛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길 역시 오는 16일 이 대선 1주년 민주당에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데요. 이 더미래 간담회와 비슷한 주제이지만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정회를 통해서 챙겨보시도록 하고요. 당 지도부는 이른바 당심 달래기에 들어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은 민주당의 길 소속 이원욱, 윤영찬 의원과 저녁을 함께합니다. 각각 정세균계와 이낙연계, 이 대표의 대안으로 언급되는 전직 총리들의 측근이기도 하죠. 박 원내대표, 내일은 사선 의원들도 만난다고 하는데요. 비명계에선 그냥 만나는 게 능사가 아니란 지적도 나옵니다. 무작정 막연히 소통하자. 이렇게 앞에서는 얘기 안 하다가 뒤에서 표결로 이렇게 훅 들어오니까 섭섭하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 해법을 구체적으로 좀 내놔라. 당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 총선 어떻게 치르겠다. 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책무가 있는 거죠. 다음 픽은 탈의실도 털렸다입니다. 최근 진료실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됐죠.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이번엔 탈의실 영상도 유포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저희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환자 10여 명이 탈의하는 모습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가부 등과 함께 영상 차단 조치에 들어갔고요. 또 외부 해킹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현장 조사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 2천만 원 구형입니다.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변압기 등을 들이받아 주변 상점에까지 피해를 입혔죠. 배우 김세론 씨에게 검찰이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벌금형 구형받았는데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어떻게 되실까요? 네,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소녀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막대한 피해 배상금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선처를 요청했는데요. 김 씨 역시 최종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 없다면서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5일에 내려집니다. 네, 마지막 픽은 우길기를 막아라입니다. WBC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경기 내일 호주전인데요. 더 관심이 쏠리는 건 모레 10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일본전입니다. 이 대망의 한일전을 앞두고 서경덕 교수는 우길기 응원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우길기 응원을 하는 사진이 2016년 이 WBC 홈페이지에 게재돼 논란이 된 적이 있죠. 서 교수는 우길기 발견하면 WBC에 고발하고 전 세계에 알리겠다면서 적극적인 네티즌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